196쪽 질문부터 받으요. 질문 없어요? 안 풀었지? 둘 다? 책 피고 있어요. 아, 네. 음. 196쪽에 16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2,3이랑 B 0,4를 M 대 N으로 할까요?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OAQ의 넓이가 16일 때 M 대 N을 N분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0,4. 네, 일단은 우리 요거 한 번만 짚어볼까요? 까먹었을 테니. x1, y1, x2, x2, y2.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찾는 거, 요 놈을 배웠어요. 내분은 일단은 더하기, 그리고 외분은 빼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분자는 m이랑 x2를 곱하고 n이랑 x1을 곱해서 더하기, 그 다음에 y좌표는 y끼리, 그 다음에 외분은 빼기, 그리고 외분도 y좌표끼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지요. 좌표를 찾는 것인데, 지금 16번에 보시면 넓이가 주어져 있네요. 내분점을, 넓이를, 외분점을 찾을까 말까. 일단은 문제를 좀 보시면 삼각형 OAQ의 넓이가 16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얘를 2,3 찍으시고, B 찍으시고, A 찍으시고, 대충 찍었어요. A가 2,3, B가 0,4, AB 선분을 M 대 N으로 외분한 어떤 Q가 있어요. 이쪽 바깥인지 저쪽 바깥인지 안 해요. M이 N보다 크다라는 것은 A에서 더 멀다라는 소리니까 이 B의 바깥쪽에 Q가 있겠네요. 자, 이 Q를 잡아서 삼각형 OAQ의 넓이를 계산을 했더니 이 넓이가 16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빨간 삼각형의 넓이가 16이에요. 근데 요거 나는 얘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얘의 넓이? 요거는 이제 좌표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긴 하겠네요. 자, 얘의 넓이, OAB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의 넓이는 얘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를 높이라고 보면 되죠. 밑변의 길이가 y좌표니 4니까 4. 그 다음에 요놈의 x좌표 2니까 2. 그래서 밑변이 4고 높이가 2인 삼각형 넓이가 4예요. 그러면 요놈의 넓이는 16이고 요놈의 넓이는 4야.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보실 때요. 요거를 볼 수 있죠. 삼각형 OAQ 넓이와 삼각형 OAB 넓이는 지금 두 삼각형이 밑변을 한 직선상에다 두고 위에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밑변의 길이의 B에 달려 있어요. AQ 대 AB. 그죠? 넓이 B가 밑변의 길이의 B랑 같습니다. 근데 넓이가 지금 16 대 4예요. 즉 4 대 1이지. 4 대 1. AQ 대 AB가 4 대 1이야. 자, 요거 잘 따라가셔야죠. M 대 N 외분점이라는 것은 AQ 대 BQ가 M 대 N이라는 거지 AQ 대 AB가 M 대 N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BQ가 얼마인지를 또 찾을 건데 AQ가 4고요. 여기가 1입니다. 4 대 1 하면 여기는 3 담당이겠지. 따라서
AQ 대 BQ는 4 대 3이 돼요. M이 4고요. N이 3. N분의 N의 값은 4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는 이제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내었습니다. 넘어가죠. 209쪽에 유제 5번, 6번도 숙제였는데 하셨습니까? 이건 못했어요. 아따 막 예, 다음 시간에 갖고 오셔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계속 보시죠. 잠깐만. 그 다음 210쪽을 할 건데 우리가 또 수요일날 보고 지금 현재 또 일요일이에요. 다까 잡수셨죠?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 뭐 배우고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걸 배우고 있는기요. 직선의 방정식이요. 자,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완전히 만드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하고 y 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직선. 요거는 아무 무리 없이 y는 mx 플러스 n 기울기 y 절편 자리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하고 한 점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제 공식화해서 외우죠. 기울기하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 점에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이 지나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얘네들을 x좌표끼리 빼고 분의 y좌표끼리 빼고 해서 기울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갖는 그리고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알아내면 우리가 2번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으니까 기울기만 알아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직선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가 있었다. x절편이 a, x 밑에 넣어주시고 y절편이 b, y 밑에 넣어주시고 는 1 하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이 아주 금방 나오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로서 직선 y는 뭐 mx 플러스 n의 형태로 계속 쓰고 있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랑 1차 함수랑 y는 mx 플러스 n이랑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더라. 그리고 조금 아리까리 했었던 거 두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 요거 했었습니다. 자, 두 직선이 ax, by 더하기 c는 0이랑 a-x, b-y, c-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 1번의 k배 더하기 직선 2번 이렇게 풀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0, 이거는 0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려면 이렇게 엮어주시고 또 다른 한 점이 지나간다라고 점이 주어지면 그 점을 대입해서 K를 찾아서 직선을 하나로 완성하면 된다는 거죠.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대표하는 식인 거고 그 중에 특정 하나를 이렇게 결정 지으려면 K 값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평행과 수직까지 봤었죠. 평행과 수직. 두 직선이 평행이야. 기울기 같고 y절편 달라. 그리고 두 직선이 수직이야. 기울기의 곱이 -1이야. 그거를 외워두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더라. 자, 평행이면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 그 다음에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1이다. 요거를 외워두셔요. 그래서 만약에 두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m-x, n- 이렇게 주어지면 기울기 같고 y절편은 달라. 그 다음에 수직은 기울기 두 개의 곱이 -1이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a-x, b-y, c-는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기울기가 같아. 기울기. 얘네 둘 가지고 만드는 게 기울기, 얘네 둘 가지고 만드는 게 y절편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만드는 애들은 b가 같고 y절편 만드는 애들은 b가 다르다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의 곱이 -1이다. 뭐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가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a-랑 b-랑 더해서 0 나온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어요. 210쪽 갈게요. 210쪽 보시면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여라 입니다. 자, 수선의 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점이 있어요. 1,2예요. 직선이 있어요.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에요. 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굳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제를 이해를 하면 좋겠죠. 직선이 있어요. 점 A가 있습니다. A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라. 이 점의 좌표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직선 AH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직선 AH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직선의 식 구하는 요 네 가지. 기울기 y절편, 기울기 한점, 두 점 또는 x절편, y절편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해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를 갈 거예요. 기울기와 한 점. 이거 한 점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AH는 요 직선의 수직입니다. 수직이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 직선하고 y는 -2분의 1x 더하기 1 주어진 직선하고의 교점이 AH입니다. 그죠? 그래서 AH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아싸리 구해버린 다음에 얘네들의 교점으로 H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또는 두 번째 방법은 H부터 출발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A부터 출발한 거죠. A부터 출발해서 직선을 완전히 만든 다음에 H를 교점으로 찾겠다. 얘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자, 두 번째 방법은 H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H는 y는 -2분의 1x 더하기 1 위의 점이에요. H의 좌표를 미지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A하고 H라는 직선을 그어버리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1과 수직이더라. 수직, 이 수선의 발이니까 당연히 수직인 거를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수직이더라 라는 거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한번 다 설명을 해볼게요. 둘 다 맞는 거고
나에게 편한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방법으로 나머지 문제들을 푸시면 되니까 먼저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A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니까 A에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그을 거니까 요 기울기를 찾아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얘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요 수직인 직선하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2네요. 2. 따라서 직선 AH의 기울기는 2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직선 AH의 기울기예요. 이제 직선 AH를 만들겠습니다. 직선 AH는 기울기가 2이고 한 점 A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만들어요. y는 기울기하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요거 만들어내면 y는 2x입니다. 자, 이제 y는 2x라는 직선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교점 h를 찾을게요. 교점 h 교점 찾기 누구? y는 2x 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 하고 연립하는 거죠. 요거 y는 교점 찾는 거면 무조건 2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 y를 없애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죠. 그럼 요것이 2분의 5x는 1이니까 x는 5분의 2예요. x가 5분의 2면 y는 얼마냐? 5분의 4예요. 아하, h는 5분의 2, 5분의 4구나. 끝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A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A에서 아무튼 수선의 발이니까 수직인 직선을 그을 거야.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지?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나왔으니까 A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직선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랑 주어진 직선이랑 교점을 구하면 H의 좌표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H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여기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H라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어. A가 있겠죠. 그리고 A하고 H하고 요 기울기를 구했더니 얘네들이 수직이야 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H부터 출발합니다. 점 H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 위의 점이다. H의 좌표를 미지수로 어떻게 세우냐? 자, 좌표 세울 때는 무조건 하나만, x좌표든 y좌표든 하나만 미지수로 두시고 자, x가 a야. 요 직선 위에 있는데 x가 a야. 그럼 y좌표는 당연히 이게 되겠죠. h 점의 좌표를 아예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AH의 기울기를 찾아요. 기울기. 자, A 있고요. H 있고요. 기울기 찾을게요. 기울기는 X좌표끼리 빼고 A에서 1 뺐어요. 그 다음에 Y좌표끼리도 빼세요. 그 H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A-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내가 쓸 건 또 뭐냐면 직선 AH의 기울기하고 요놈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라는 거를 쓰려고 해요. 즉 수직이다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수직.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가 2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게 2야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1은 양변에 A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겁니다. 2A 마이너스 2. 요거를 풀면 2분의 5A가 1이니까 A는 5분의 2 나오겠죠. A가 5분의 2야. 여기도 5분의 2를 넣겠죠. 계산하시면 H는 5분의 2, 5분의 4 똑같은 값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방법을 A에서 출발하는 방법과 H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편하냐는 자기 머리에 달려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저거를 몇 번을 할까? 유제 7번을 하세요. 유제 7번.
단원이가 넘어가서 세 번째 소단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결국은 공식이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는데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일단 눈으로는 따라갈 수 있어야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네모 채우기 문제에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겠죠. 자,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점에서 직선까지 가서 닿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삐딱하게 가면 좀 멀고 좀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거리라는 건데 제일 가까운 건 무조건 여기에 가서 수직으로 닿아야지 제일 가까운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을 H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 자체가 PH 선분의 길이 자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요거를 구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뭐 삼각형이야. 좌표평면에 진짜 이상하게 찍힌 삼각형이 있어. 이놈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 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요. 그 다음에 A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높이를 얻어내고요. BC 밑변의 길이를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아무 데나 놔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방금 배운 수선의 발이에요. 이 수선의 발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요 수선의 발을 찾아가는 과정을 쭉쭉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공식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공식만 보면 돼요. 자, 일단은 요거 수선의 발을 찾으려면 요 수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수선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우리가 야를 이 자식은 x2, x1 이렇게 넣네요. 이 자식은 x2, x1 이렇게 두겠습니다. h의 좌표를 x2, y2 이렇게 뒀네요. x2, y2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x2, y2를 모른다. 그 아무튼 요 수선의 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PH하고 요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거 이용해야 되니까 얘를 y는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b분의 c 이렇게 되지.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자, 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면 PH의 기울기는 a분의 b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PH의 기울기를 한번 직접 써볼까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고 자, 요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좀 맛깔나게 정리해보면 요렇게 곱하시면 돼요. A에다가 Y2, Y1 곱한 것과 B에다가 X2, X1 곱한 것이 같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두고 하나 두고 그 다음에 H라는 게 X2, Y2라고 뒀는데 이 친구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따라서 AX1 더하기 AX2죠. BY2 더하기 C는 0 이런 식도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볼 거냐면 얘네 둘을 연립해서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찾으래. 자, 매우 귀찮은데 일단은 봅시다. 여기에서요. x2 빼기 x1, y2 빼기 y1 여기는 없잖아. x2랑 y2만 있지 x1, y1이 없어요. 따라서 ax2, by2, c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그리고 마이너스 c 붙여주고 더하기 c 아니지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럼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a로 묶어서 x2 빼기 x1 얘네 둘을 묶어서 y2 빼기 y1 더하기 c는 0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얘 버리고 이거를 데리고 갈게요. 얘하고 봅니다. 자, 우리가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찾을 건데 되게 귀찮은 과정이죠.
x2 빼기 x1을 x, y2 빼기 y1을 y 이렇게 두고 한 번씩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요거 ay는 bx 되는 거고요. 요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x를 소거하거나 y를 소거하거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풀어주면 x가 뭐가 나오냐면 x가 x2 빼기 x1인데 이것이 생략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a로 묶어서 ax1 by1 더하기 c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y2 빼기 y1인데 똑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b ax1 by1 더하기 c 이게 나와요. 지금 내가 뭐 하려고 지금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찾았냐면 pH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얘네들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x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고 y좌표 길이 빼서 제곱해야 되니까 x2 빼기 x1, y2 빼기 y1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직접 pH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pH의 길이는 x2 빼기 x1의 제곱에 y2 빼기 y1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크게 붙이는 건데 루트 귀찮으니까 그냥 제곱했어요. 그럼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면 되겠죠. 첫 번째 얘를 제곱하면 a제곱에 ax1, by1, c를 제곱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제곱하고 요거 밑에 있는 걸 제곱하면 b제곱에 ax1, by1, c를 제곱하고 a제곱, b제곱의 제곱. 얘들이 지금 통분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쓰시면 얘가 또 공통이에요. 묶여 나갑니다. 묶여 나가면 a제곱, b제곱에 ax1, by1, c의 제곱.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분모 하나 날라가겠죠. 그럼 결국은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x1, by1 더하기 c의 완전 제곱. 얘가 pH의 제곱이에요. 그럼 pH는 가시면 pH는 루트를 크게 붙이겠죠. 루트 이놈인데 분자는 완전 제곱 형태네. 그러면 제곱이 벗겨지겠죠. 분모에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아야 되고요. 분자는요. 루트랑 제곱이 벗겨질 건데 우리가 루트 제곱 벗겨서 나갈 때는 항상 절대값을 붙이고 벗기세요. 그래서 요겁니다. 얘가 최종이에요. 최종. 되게 거지 같지만 아무튼 우리는 요것만 외우시면 된다고. 일단은 요 놈을 유도하는 과정은 똑같이 수선의 발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였는데 일단 우리는 요거를 외울 거예요.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점의 좌표가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먼저 분수가 나오는데 자 분모에는 루트하고 요 x의 개수, y의 개수, 직선의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세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절대값이 크게 있었고요. 자, 요 점 있죠? x1, y1. 얘는 직선의 점은 아니에요. 직선 위의 점은 아니지만 요 식에다가 대입해요. ax1, by1 더하기 c. 요렇게 쓰는 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란다. 요 놈을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를 열심히 풀 수가 있겠죠. 유형 문제 볼 거니까 넘어가서 213쪽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얘하고 얘가 평행입니다. L과 L-가 평행해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떤 거리를 구해야 되냐면 요렇게 양쪽의 수직으로 닿는 요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이게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근데 요렇게 구해도 되고 여기 가서 다른 쪽에 가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요렇게 구해도 되고 어느 쪽에서 계산하든 항상 똑같은 길이가 나와요. 왜냐하면 평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우리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라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요 두 직선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요 직선에서 내가 구하기 편한 점 하나, 요 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x-3y 빼기 4는 0이고 얘는 2x 빼기 3y 더하기 9는 0이라고 칠게요. 자, 하나의 직선 골랐어요. 고른 다음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요. 점 아무거나 찾으세요 라는 건 뭐냐면 x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y에다 0을 넣고 싶어졌어. y에다 0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x 값이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와요. 첫 번째 직선에 2,0이라는 점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얘 버립니다. 얘 버리고요. L이라는 직선 위의 점 2,0에서 두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를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분의 절대값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일단 루트 분해 해놓고 요거 직선에서 x제곱, x의 개수와 y의 제곱에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세요.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2,0을 요 직선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세요. 2, 4 빼기 0 더하기 9 루트 13분의 13이니까 요거 루트 13입니다. 뭐가? 여기 길이가 루트 13이라는 거예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둘 중에 아무 직선 하나 잡고 그 직선 위에 점 아무거나 하나 잡고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 점과 직선의 거리 요거 구해내시면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2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쪽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냥 공식 쓰는 거 연습을 좀 합시다. 3x-2y 더하기 1은 0에 평행하고 마이너스 4, 2에서 거리가 루트 13인 직선. 자, 여기에 평행하고 여기에서 거리가 루트 13인 직선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점에서부터의 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대충이나마 구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보면요. 얘 평행하되 이놈의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자, 평행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y절편이 다르다는 소리지. 따라서 우리가 뭐 얘의 기울기를 뭐 2분의 3x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의 개수랑 y의 개수는 똑같이 데려다가 쓰고 요거 y 상수 요 상수만 다르게 갖다 쓰면 여기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요. 이놈을 정리해요. y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 만들면 돼요. y는 2분의 3x 더하기 a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3a는 0이 나와요. 자, 이거를 데려다가 쓰시면 돼요. 요거. 여기서 쓴 a랑 여기서 쓴 a는 서로 다른 a죠. b라고 할까요? b. 자,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완전히 기울기를 다 찾아버리는 것. 그래서 기울기가 요놈인 직선. 근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에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는 0으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을 곱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요것을 퉁쳐서 생략하는 방법이 얘하고 평행이면 요놈 두 개의 개수가 같고 x, y의 개수가 같고 상수항을 다르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때 a는 항상 1이면 안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내가 찾는 직선이라니까? 이놈이 여기서부터 거리가 루트 13이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볼게요. 루트 x의 제곱,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절대값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2를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더하기 a. 절대값은 루트 13. 자,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게 루트 13 나왔다는 거예요.
요것도 루트 13인데 루트 13을 양변에 곱하면 절대값 A-16이 13이 되겠죠. 절대값 아무렇게나 푸는 거 아닙니다. 없어지면 안 되겠죠. 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A-16이 플러스 13일 수도 있고 A-16이 마이너스 13일 수도 있어요. 요거일 때 A는 29나 되고요. 또는 요거일 때 A는 3이 되겠죠. A는 3 아니면 29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모두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요 직선에서 A에다가 3 넣은 거, 그 다음에 요 직선에서 A에다가 29 넣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아무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되고 평행인 직선을 식을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공식할 때 는 0, 그리고 분수는 없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1번을 하세요. 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두 직선이 평행이에요. 하나는 x-y 더하기 1은 0이고 얘는 자, 보세요. x의 개수, y의 개수 같잖아. 요 상상만 다르죠? 평행하면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고 거리가 2 루트 2다.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자, 일단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직접 k를 포함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요 점에서 아무거나 한 점 되게 편한 거. 뭐 x나 y는 둘 중에 하나가 0 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0,1 하겠습니다. 0,1 했어요. 아무거나 0,1에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예요. 자, 요 직선의 식에서는 0,1 뽑아내고 버리세요. 안 쓸 거예요. 자, 이제 요 점 그리고 요 직선 거리 구하겠습니다. x의 개수도 1이고 y의 개수도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1이죠. 그럼 0,1 대입하세요. 절대값하고 0,1 1 더하기 k 이게 2루트 2야. 그러면 절대값 k-1이 루트 1의 양변에 곱하시면 4. k-1이 4 아니면 마이너스 4네요. k는 5 아니면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나 5다. k값 나왔다. 끝입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에서는 점만 뽑아먹고 버릴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4, 5, 6번 다 하라 그냥. 116쪽 삼각형의 넓이 가도록 하지요. 삼각형의 넓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뭐 그 그림이랑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일단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 항상 세 변 중에서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두 점이 x좌표가 같거나 y좌표가 같은 점이 있으면 그 점이 있으면 x축에 평행한 변이 있으면 요렇게 가는 게 편하고 요렇게 가는 게 편해요. 근데 이 그림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림이에요. 아무 그게 없습니다. 변이 어디 변에 축에 평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한 변 잡아요. 아무거나 한 변 잡아서 그림 굳이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죠. 이 직선을 찾아요. 그리고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으로 높이를 구하고 BC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밑변을 구할 거예요. 자, 일단 밑변부터 구해볼까요? 밑변. BC의 길이는 자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빼서 제곱 루트 8, 이 루트 2가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C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습니다. 자, 기울기와 한 점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기울기 두 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 찾아요. 4 빼기 2분의 1 빼기 1. 기울기 1이네요. 그리고 한 점, 뭐 B를 지난다 라고 한다면 기울기 1,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따라서 BC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이를 찾을 거예요. 높이를 어떻게 찾냐? 점 A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직선의 식을 항상 이런 식 는 0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공식 들어가요. 높이는 루트 1 더하기 1, 루트 2분의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1과 4를 대입을 하죠. 얼마요? 루트 8이요. 그냥 8이요. 그럼 4 루트 2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8, 넓이는 8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변 하나 잡아요. A, B 변을 직선을 찾아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내 맘에 드는 거 잡으시면 돼요. 7번은 5AB니까 5를 0,0으로 잡으시면 금방 할 수 있겠죠. 7번. 시간 관계상 7번만 하죠. 7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합시다.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취의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단원만 달리해서 한 번씩 튀어나오게 돼요. 자, 어떤 조건을 가진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만든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나옵니다. 저 점 P가 어디를 돌아다니느냐라는 건데 이놈은요. 자,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둬요. 그러면 점 P가 돌아다니는 자취라는 것은 P의 좌표인 x와 y를 가지고 어떤 식을 찾으라는 거지. 요 식이 EX, 요 Y를 이용한 식이에요.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가 자취의 방정식인데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줄줄 따라가서 잘 하시면 돼요. 자, 뭔 소리냐? 요 문제는 두 직선 이것과 요곳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점 P를 x, y라고 해놓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먼저 들어갑니다. 자, 1번은 루트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x랑 y를 여기다 대입을 하죠. 대입하세요. 자, 2번에서는 루트 5분의 여기다가 x랑 y를 대입하면 그냥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원래는 얘 a, b 다른 걸 써야 되는데 여기 x, y 썼으니까 a, b, a, b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p를 x, y라고 둬야지 p에 대한 방정식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1번에서의 거리랑 2번에서의 거리가 같다 했습니다. 분모가 둘 다 루트 5야. 그냥 뚝뚝 떨어지겠죠. 분모 양변을 곱하시고요. 자, 이번엔 절대값이 절대값과 같다인데 절대값이 절대값이랑 같다는 두 가지로 풀립니다. 첫 번째,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이 완전히 똑같다 이거랑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이 마이너스 1배다 요 두 가지로 풀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같으면 x 빼기 3y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배가 되면 3x 더하기 y 빼기 1은 0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직선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두 직선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는 일단 같은 거리에 있다며 그 조건 맞춰서 식을 세운 거예요. 그 식을 정리하다 보면 x, y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고 이걸 완벽하게 끄집어내야 되니까 절대값까지 그냥 풀어드렸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 유제 10번. 내일 수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연습 문제는 빼고 자, 요거 217쪽까지 유제만 좌라락 풀어갖고 오세요.
이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안 한 거 209쪽 유제 포함해서 오늘 쭉 나간 거 유제만 풀어갖고 오세요.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숙제로 나가려니까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우리 온라인으로 한다 생각하고 오늘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일단 월요일 날 6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요일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월요일 내일 6시에 늦지 말고 들어오세요. 네. 네. 안녕.